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빵식이TV 채널에 좀 도움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이용 좀 해주시고 영상 밑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제품이나 클릭하셔서 사이트로 이동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초유의 검사 탄핵의 본질은 일부 조작 검사들의 폐악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검사들을 헌법이 보장한 틀 내에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 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 검사라고 규정한 이 사인의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탄핵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이딴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보수 재집권은 물론이고요. 장기 집권을 할 가능성이 90% 이상, 아니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빵식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이 검사에 대해서 경로한 부분이 뭡니까? 총선 전 장시호의 녹취 파일이 폭로가 되고 장경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조동아리를 놀려댔냐고요. 당시 피의자 신문의 장시호와 담당 검사와의 불륜, 그리고 피의자 장시호에게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 이는 10년짜리 중범죄에 해당된다. 검사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면서 검사가 깡패냐? 그러면서 이걸 감찰을 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김영철 검사를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될 중범죄다. 이렇게 남노당 독재자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결국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김영철 검사같이 위증교사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시키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일단 위증이 밝혀진 것으로 승부를 보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장시호를 수사했던 검사의 법정 진술은 허위다. 즉 장시호의 위증이 밝혀진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판결문은 김승원이라는 민주당 법사위 간사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조작 검사들의 폐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면 반드시 탄핵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명백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청문회장에서 이제 장시호를 소환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궁을 해야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대한민국 법원이 장시호의 위증을 인정하는 판결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편하시다라는 겁니다. 즉 2016년 10월 24일 언론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보도하자 여기서 언론사는요 JTBC죠. JTBC가 문제의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의혹이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 직후 원고 최서원 씨가 귀국하기 직전에 독일에 있던 최서원 씨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최서원 씨가 장시호 씨에게 본인의 집 금고 안에 남아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컴퓨터와 이 사건 압수물, 즉 태블릿 PC 등을 다 치우라고 지시하여 이에 장시호가 직원 2명과 함께 최서원 씨의 집에 가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주식, 서류 등을 가져나오는 한편 컴퓨터는 그대로 두고 이 사건 압수물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가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여 이 사건 압수물 태블릿 PC만 들고 나왔다는 것이 장시호 씨와 특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요, 이러한 정황 증거를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장시호의 수사기관, 특검 또는 김영철 검사겠죠.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좀 전에 말씀드린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임이 분명하므로 그 진술 내용을 특히 신빙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쭉 이제 판결문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본문에서 보듯이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
일치하지 않고 일부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 즉 태블릿 PC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장시호의 진술 부분 역시 언급의 정황한 취지, 언급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진위 등이 별도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피고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요. 이것 역시 장시호가 뭐 한다고 위증을 했겠습니까? 이게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의 위증 판결인데요. 여기에도 한동훈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당시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죠. 자, 한동훈은 제2태블릿은 최소원의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조작 날조로 1PC, 2PC 다 조작해갖고 최소원 거야! 국정농단 박근혜 톡 엮어갖고 구속시키고 탄핵시키고 그러지 않았냐고요. 실제로 태블릿 PC가 최소원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니들이 하도 내 거라고 하니까 보기라도 해보자. 검증을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최소원 씨가 태블릿 반환 소송을 하자 한동훈은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 문제의 태블릿 PC가 최소원 거라고 인정을 하고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렌식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니까 한동훈은 이 태블릿 PC가 최소원의 거라고 구속을 시켜놓고 당시 반환 소송 1심에서 최소원 씨에게 돌려줘!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이걸 또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불복을 하고 최소원의 것이 아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항소를 하게 되죠. 이렇듯 한동훈은 기존 수사 발표를 차마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시호의 진술과 증언을 꺼내 들면서 제2태블릿의 소유권이 2016년 10월경 장시호에게 넘어갔다. 최소원이 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 이렇기 때문에 장시호 거다. 이런 정신나간 주장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든 최소원에게 태블릿 PC를 반환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법원은 장시호와 이를 수사한 수사기관은 거짓말을 했다. 모두 거짓이야. 장시호도 거짓이고 장시호 수사한 특검 니네들도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위증이야 라고 판결문에 떡하니 적시를 한 거죠.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은 이런 완벽한 위증의 증거, 이 판결문까지 입수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김영철이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런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조작 검사들의 폐악을 근절할 수 있고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당시 김영철 검사의 직속 상관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을 또한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저는 100%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일단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 내용에 총선 전 이재명이 경로를 하면서 언급한 이 김영철 검사의 모해 위증 교사를 슬쩍 빼가지고 삼성 이재용 회장에 관한 이 위증 교사 이런 걸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부분을 쏙 빼놓고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위증을 한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것들은 완벽한 지금 증거물은 지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걸 안 하고 삼성 관련 장시호의 주장, 즉 김영철 검사가 자료를 주고 외우게 했다라는 것을 장시호는 공수처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장시호를 청문회에 불러들여서 무슨 논리로 장시호가 위증한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모해 위증교사 명백히 지금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니들이 들고 있으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장시호가 거짓을 했다는 판결이 난 부분을 가지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장시호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겠다라는 거야. 비본질적인 걸로만 가겠다라는 거지. 정상적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결문을 딱 틀어치고 막 질문을 해. 거짓말을 해? 그럼 뒤를 밀어. 이거 뭐냐? 대한민국 법원에서 너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누가 시켰어? 누가 위증교사를 지시했느냐고? 이런 식으로 파턴이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거 하기 싫다라는 거야 지금. 이미 판결이 난 위증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질의를
얘기를 하면 장시호가 과연 어떤 논리로 부인할 수 있고 어떤 논리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김영철 검사를 탄핵시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면 한동훈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영철의 직속 상관이었던 자가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에 1+1으로 묶어서 보낼 수 있는데 하기 싫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매우 상식적이고 쉬운 문제를 걷어차버리고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간 낭비를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듯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조작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핵심이죠. 저들이 지금 비밀 베베 꼬면서 비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장시호의 위증 중에 최소원 씨가 본인에게, 그러니까 장시호에게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10억이 있다. 이걸로 딸인 정유라와 손주들이 쓰도록 해라.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이렇게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시호가. 이거 누가 시켰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돈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했고 돈 한 푼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았냐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녕 이 조작 검사들을 탄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상적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진실을 말하게끔 하면 그냥 게임 셋이잖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요 인간들 장경태부터 김용민, 민영배 이런 작자들이 과연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혹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질까봐 진실을 밝히는 본질은 내걷어차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만 싹싹 긁어대면서 세금이나 축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진실을 밝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지들에게 유리한 것만 꼭 집어갖고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무너져버린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라는 민주당 놈들이 해야 되는 행태입니까? 이렇게 해갖고 과연 검사와 장시호의 위증을 당해내겠냐고, 진실을 토해내게끔 유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답을 줬는데도 그 답을 쓰질 않고 오답을 쓰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현재 보수도 마찬가지. 총선 때처럼 한동훈과 김경률 같은 좌익들을 또다시 보수의 지도자로 앉혀놓으면 조작의 당사자가 무슨 놈의 진실을 파헤치고 내가 조작했어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정의사회 구현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우리 보수가 수십 년을 집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동훈의 김경률에 의해서 또다시 걷어찰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죠. 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보수에게 넘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현재 장시호 녹취록 관련 수백 개의 추가 녹취를 보수 진영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갖다 장난질만 안 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보수가. 그래서 보수 인사 대부분이 한동훈을 쳐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똘똘똘 뭉치고 있고요. 자,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엄청난 능력의 조작 검사들과 장시호에게 빌빌 쌀 때 보수 진영에서 진실을 터뜨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런 진실을 뻔히 보고도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놈들의 이 당리당략과 사익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놈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당을 말이야 사당화시키고 오롯이 이재명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 공작만 펼치는, 또 그래서 꿀만 빨아먹는 짓거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세를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수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를 공론화를 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맹공을 펼친다면 민주당은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집권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실제로 보수 진영에 영향력 있는 이 수많은 분들이 한뜻으로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현재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하겠다고 설치고 있죠. 자, 이런 자를 옆에서 움직이는 인간이 누구예요? 총선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총선 참패 원흉 김경률이라는 거고요. 지금도 한동훈은 본인이 당 대표를 해갖고 방탄조끼를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최고위원 보수 인사들은 다 그냥 컷오프 시키면서 김경률이라는 이 자액을 또 앉혀놓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경률이
한동훈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런 김경률이라는 좌익을 리모컨 컨트롤하는 자는 또 다른 좌익인 진중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보수는 진중권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보수가 언제부터 이런 꼬라지가 됐습니까?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보수 내에 침투되어 있는 이 좌익들부터 추출해 내쫓아야 할 것이고요. 정말 정상적인 보수 재건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것들이 빌빌 될 때 우리가 맹공을 펼쳐야 된다. 과거 이 저명한 예언가가 대한민국은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현재 고비만 잘 넘기게 되면 과거 예언가의 말대로 G2 국가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전문가가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나라는요, 좌익의 세상이 아닌 우리 보수 우파가 주도를 해서 독재가 아닌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서 최강의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후손,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